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스피치 강사 박주영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발표만 하면 떨리는 내 아이 자신감 키우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부모님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소리도 우렁차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부터 총 3주간 그 아이들을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프리랜서로서 강연을 했었어요. 프리랜서로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나운서도 하고 리포터, 진행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교육 분야에 넘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말을 잘 한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바로 대화,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 어린이 회장 후보자들의 공약 토론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공약문만을 가지고 우렁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각자의 공약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이죠. 구글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한다고 해요. 보면 전 세계 피아노 조율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지금 믹서기에 갇혀 있는데 이 날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은? 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엉뚱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한 서울의 외고 면접 문제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뉴욕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대학교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남이 써준 원고를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목표했던 인재는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였는데요. 이때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핵심 역량,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6가지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어 과목에서 문제 해결력, 독해력, 그리고 수학 과목에서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역량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과목에서 이 6가지 역량을 다 골고루 길러내도록 각 학교 선생님에게 지침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교과 내용을 강의하는 방법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수업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90점 맞았느니 혹은 80점 맞았느니 이러한 결과 중심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는 이 수행평가 목록들을 잘 보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교육과 평가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또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질문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교과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목표했던 이러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면접, 토론, 학생부 종합 전형,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의융합형 인재 과연 공통점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식, 사고의 방식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 하모르타. 이런 것들을 사고를 도와주는 도구를 잘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인드맵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마인드맵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몇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인드맵을 어떻게 마인드맵 그리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에 마인드맵만 검색해도 지금 이전에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색채도 다양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마인드맵을 개발했던 영국의 학자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전에 알려준 마인드맵은 지도 모양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정확하게 앞으로 마인드맵은 이런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교육학자 토니 부잔이 개발한 학습과 발상 방법입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백지 위에 키워드 혹은 중심 이미지를 주제로 적고 가지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색상, 기호, 심볼들을 사용해서 방사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볼게요. 마인드맵을 그리는 목적은요,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개발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뇌는 좌뇌, 우뇌 영역이 특정한 영역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그림으로 해서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언어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정리정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좌뇌를 개발시킬 수 있고 마인드맵을 그림으로 해서 그리고 색상, 상상,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심볼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우뇌를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좌뇌, 우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인드맵을 그릴 때 지금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 바로 뇌 세포 모양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뉴런의 세포 이름인 뉴런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시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직선적이고 병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는 것처럼 방사형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런 식으로 뇌가 사고하는 모양처럼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토니 부잔이 개발했던 정확한 마인드맵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스크랩 해두시고 싶은 분들은 스크랩을 해두시고 또 필기 해두시고 싶은 분들은 필기를 해두셨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가로로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주먹만한 크기로 중심 이미지, 그려야 할 주제에 대한 중심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마인드맵과 같은 이렇게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져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어떤 지점을 잡아두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뇌가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총 4개의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중심 이미지에서 먼저 뻗은 가지는 점점 뻗어 나가면서 가늘어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가지를 주가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가지를 그 다음으로 얇은 가지를 부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들을 점점 가늘어지는 그 가지를 세부가지라고 합니다. 가지에 대한 상위 개념의 키워드는 항상 가지 위에 올려주셔야 하고 그 가지의 그 키워드는 다음 가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담겨져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의 색깔로만 그래서 모든 가지들이 색깔이 다 달라야 한다는 점 이것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기소개로 표현한 마인드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 검은색 부분에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족의 실세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면 엄마 그림에 옆에 보시면 왕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 대부분 엄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족의 아버님의 직업은 이 그림을 통해서, 청진기 그림을 통해서 의사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면 종류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의 성격은 어떨 것 같나요? 왕관 그림 옆에 보니까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라고 적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좀 깐깐해 보이죠? 아이들에게 원고지를 던져주고 본인을 소개하라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준 것처럼 재미있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재미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핑크색 한번 볼게요. 핑크색은 여기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보시면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꿈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신과 의사여서 이과적인 성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면 여기에 본인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세계 일주를 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아를 권역별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문화를 구분해 주고 비주얼 싱킹, 그림까지 심볼들까지 그려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문과적인 성향이거든요. 보통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 내가 굉장히 잘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몰랐던 내 아이의 어떤 성향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소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린 건데,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총 3개의 문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세균에 관한 그리기는 하나 한 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 이 3개의 문단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그냥 텍스트만 나와 있던 것과는 달리 그림, 마인드맵 하나만으로도 총 3개의 내용을 세균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세균의 특징, 그리고 세균이 하는 일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인드맵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가 쉽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어떤 키워드들로만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는 의의를 살펴보면요, 전체와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습관화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의 어떤 생각의 구조에 체계적으로 뭔가를 구조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잡히기도 하고, 또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어머님들께 제가 혹은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소개했던 그 마인드맵을 기대하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세요.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게 마인드맵을 알려주면 한 요 정도의 수준에서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가지고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친 것에 대해서 이걸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좀 발표할 때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자신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영상인데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이시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집에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기본 소개가 가족입니다. 아빠는 요리랑 뉴질을 잘하고 그리고 멋지십니다. 네,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화려하게 언변을 가지고 또 유창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께 혹은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이 한 30초 분량을 자기소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린 마인드맵을 가지고 그리고 그렸던 걸 따라가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린 마인드맵을 가지고 본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조금씩 입이 열리고 또 조금씩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학년이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나아가서 고학년이 된다면 자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주제로도 마인드맵을 그려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윤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경기와 계유로 나뉩니다. 일단 계유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1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마스코트는 반다비와 수호랑으로 나눠집니다. 반다비는 반달 가슴공을 뜻한 거고 수호랑은 백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하나는 열정을 뜻하며 저는 남북 통일과 우정이 생각났습니다. 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와는 달리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인드맵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 지금 뒤에 고학년인 이 친구가 발표하는 것은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숫기도 없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은 친구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스처도 해주고 또 굉장히 목소리에서조차 당당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높은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하게끔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이번 주에는 마인드맵이었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받아놓은 질문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8세 여아입니다. 질문 보면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실수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아이 고민입니다. 볼게요. 다시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실수할까봐 완벽주의자인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말할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이 조금 더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시켜주실 때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그 활동물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시켜보면 나중에 조금 더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며 본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림맘님의 자녀를 보는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말끝을 흐려서 속 터집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원을 보내시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에 틀이 먼저 잡혀야 말끝 흐리는 것도 줄여지고 그 친구가 완벽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도 줄여집니다. 제가 총 3주간 어머님들께 그리고 아버님들께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내용이 바로 발표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고부터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아이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그리고 또 본인이 말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생각하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우선 터득한 다음에 점점 본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서준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1세 남자아이인데도 지나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속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부끄러움 많은 친구,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앞에서 또 친구 앞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도 누군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질문 모두 다 똑같이 주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오늘 앞으로 3주 동안 설명드릴 그 어떤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린 이 마인드맵을 아이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출발하는 지점이 자기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하게 시켜주세요. 지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가르친다고 갑자기 당장이 뿅 하고 뭔가 마술처럼 아이가 말을 잘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어머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입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입을 여는 건 바로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볼게요. 또 제가 어머님들께서 마인드맵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것부터 그런 마인드맵을 그려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자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고,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서 책 이야기 한번 엄마 앞에서 해볼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의 어떤 수준이 저는 쉬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읽었던 것도 좋고, 그리고 아이가 잘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뭐 줄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라는 이야기도 주셨고요. 책 억지로 읽혀도 되나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네요. 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책을 억지로 읽히라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책을 읽기 싫은데 말을 시키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책을 읽히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면, 또 요즘 아이들 많이 좋아하는 거 게임이잖아요. 게임과 관련해서도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그 이야기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건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도구가 먼저여야 하는데, 이야기를 기술적인 부분은 잠깐 팁을 알려드리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혹은 말을 더듬는 그 이유는 제가 많이 봐온 케이스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은 또 조급하고 해서 아이들이 더 더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천천히 이야기해도 좋으니 말을 내뱉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뒤로 가서 다음 주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더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기다려 주는 것이라는 거 어머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혹은 아버님과 아이와의 어떤 유대관계가 좋다면 누구라도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접촉하는 기회도 줄어들고 하는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 온정, 가족 간의 그 온정에서도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입을 잘 열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설명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다음 주에 보완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창의 융합형 인재들의 생각의 도구인 두 번째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재미난 주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